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제주 색채연구소 이효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아주 화사한 보랏빛의 네. 셔츠, 민소매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요. 네. 화사하네요. 좀 네. 시원하라고. 네, 시원하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저희 JRBS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돼요. w세계.jrbs.co.kr 오시면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제주의 컬러 명소 소개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잠시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어디로 좀 가볼까요, 먼저? 네.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제주에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혹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네. 곳일 수도 있는 이제 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컬러로 소개를 해볼까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컬러라고 하면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색이 뭘까요? 제주도는 어쨌든 아무래도 자연이 많으니까 초록색, 그렇죠. 뭐 푸른색, 네. 그래서 초록색은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어디든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는 곳이라 네. 초록색과 대비되는 붉은색 명소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 붉은색. 네네네. 네. 가장 반대색이라서 제일 눈에 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붉은색이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소개하자면 붉은 오름을 소개할까 해요. 붉은 오름. 네네네. 네. 오름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고 네. 이제 지역의 어떤 특색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쪽의 대표 오름 중에 하나가 이제 붉은 오름인데요. 네. 실제로 이 붉은 오름이라는 그 오름의 명칭에서처럼 거기 오름을 덮인 흙이 이제 유난히 붉어서 네. 붉은 오름이다라고 합니다. 네. 제주도에는 이렇게 붉은 흙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네네. 예, 실제로 이제 그 붉은 화산송이, 네, 맞아요. 스코리어라고 하는 이제 화산송이가 덮여 있어서 네. 그 길이 굉장히 붉어 보이죠. 꼭 그쵸. 여기가 아니라도 이제 맞아요. 뭐 화산송이는 휴양림이나 많이 길 볼 어디 수 가시다 있죠. 보면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초록색 숲에서 붉은색 흙길이 대비를 이루어서 굉장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네.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길을 붉은색으로 칠하는 아이를 보고 네. 선생님이 다른 지역 선생님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너는 참 창의적이구나 이랬는데 그 아이는 제주의 어떤 이런 지역 환경적인 네네. 색을 칠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 보고 자랐느냐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아이는 그 화산송이 길을 그렇죠. 보았을 뿐이고 그게 네. 떠올라서 물론 그것도 창의적으로 색감을 사용한 거긴 하지만 네.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색다르게 느껴졌겠어요. 네네네. 길 색깔이 화산송이 우리 건강에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뭐 여러 네. 군데 활용이 되긴 하지만 이제 네. 오름을 등반하실 때는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네. 화산송이의 색이 물이 들 수가 있어요. 음. 비가 오는 젖은 날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특히나 물이 네. 들 수 있어서 네네네. 오염에 좀 강한 거 네. 혹은 이제 오염돼도 상관없는 네. 신발이나 옷을 네. 입으시는 게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네요. 붉은 오름을 가실 때는 여러 경로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려니 숲에서 좀 가깝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붉은 오름, 자연 휴양림 내의 등반로를 이용하셔야만 갈 수 있어서 이제 내비를 이용하실 때 붉은 오름 자연 휴양림을 네. 이용하시면 검색하셔야겠군요. 네, 붉은 오름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소문만 많이 들었지 못 가봤어요. 네.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컬러 존, 레드 존, 붉은 오름 가서 그 레드가 그 열정과 그렇죠. 좀 약간 그 강렬한 에너지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요즘에 그 기운 빠지고 네. 에너지가 없다는 분들은 여기서 좀 에너지를 얻으셔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레드 훨씬 존에서. 다른 곳들보다 제 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에너지가? 네네네네. 오, 요즘에 지금 많이 지친 분들 많이 계신데, 네, 붉은 오름에서 다들 만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우제주, 네, 청취하신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오르셔도 좋겠다 싶고요. 오늘 아침 제가 출근길에 마침 차에 있는데요. 신호등에 어떤 아이가 운동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축구부원인가 봐요. 네네. 초등학교 한 저학년 되는 남자인데, 양말도 주황색, 유니폼도 뭐 온통 주황색, 거기다가 네. 깔맞춤으로 마스크까지. 네. 거기 유니폼에 아마 마스크도 같이 좀 선택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아. 주황색 마스크까지 딱 쓰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네.
그 뭔가 아침에 그 주황빛을 보고 좀 약간 기분이 네, 업됐었거든요. 컬러 정체성이 확실한 친구네요. 그러니까 더 멋졌어요. 가방 이제 검은색 가방을 딱 메고 가는데 네. 너무 힘차 보이고 예. 에너지가 저도 보기만 해도 생기던데 주황색 제주에 하면 또 주황색도 사실 상징이잖아요. 감귤이니까. 그렇죠. 제주의 네, 상징색 중에 하나가 주황색이긴 한데요. 네. 풍경으로 보면 주황색 어떤 곳이 떠오르세요? 풍경으로 풍경하면 본다면? 어딘지 서귀포 남원 같은 데 가면 음, 귤림추색이라고 네, 해서 맞아요. 초록색 나무에 감귤 달렸을 네. 때도 좀 떠오르고 또 뭐 있을까요? 제주에서 네, 주황색으로 명소라면, 네. 노을 맛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즘 노을 뷰가 너무 멋지죠, 그렇죠. 예. 석양이. 네. 사실은 제주 뭐 서쪽 어느 지역에서도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네. 유독 더 이제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제가 추천할까 합니다. 네, 그 네. 전에 노을에 대한 이제 컬러 상식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노을이 좀 붉은색일 때도 있고 핑크빛이 도는 날도 있고 좀 이렇게 맞아요. 노란빛이 드는 날도 있죠. 네네네. 그리고 그날 다 이렇게 노을이 색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태양이 이제 질 때쯤에 이제 햇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경로가 되게 길어져요. 음. 빛이 통과하는 경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산란이라는 특성이 일어나는데 네. 그 사이 이제 빨간색부터 자주색까지 이렇게 빨주노초 무지개색 중에 푸른색 계열의 색이 이제 중간에서 흡수가 되어버려요. 음. 그래서 남는 건 멀리 가는 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만 남기 때문에 네. 주로 노을은 붉은색을 띠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많거나 뭐 중간에 뭐 수증기나 이런 입자가 많아지면 이제 산란이 좀 많아지니까 좀 뿌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붉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 과학적인 상식. 네. 네. 근데 요게 좀 그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도 경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이요. 제가 북유럽 갔을 때 7월 이맘때쯤 8월이겠네요. 갔을 때 이제 북유럽권에서 보니까요. 하늘이 훨씬 더 핑크 보랏빛에 가까운 그래요? 하늘이더라고요. 네. 핑크 보랏빛 노을이다? 네. 오, 좀 지금 상상이 조금 안 되네요. 저희보다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은 네. 훨씬 더 노란색이나 주황색 빛이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가니까 좀 갈수록. 핑크빛에 가까운 더 붉은 빛이 하늘이라서 강해지는군요. 네, 이제 흡수 반사되는 빛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른 노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네요. 제주도에서 가장 노을 명소로 잘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수월봉을 수월봉. 추천하고 싶어요. 수월봉. 뭐 노을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해발은 한 77m밖에 되지 않는 오름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서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오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바다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 트인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차기도 섬으로 떨어지는 이제 노을을 보는 모습이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일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해가 저물 때 여기서 올해 마지막 그 해넘이 네.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명소다 보니 네. 일몰 시간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정상까지 가서 주차하시려다 음. 거꾸로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주차를 못하고. 그래서 그 시간쯤에는 좀 여유 있게 아래쪽에 주차하시고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셔서 주변 풍경 그다음에 거기 이제 기상대도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서 같이 보시면서 노을을 같이 기다리시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아요. 명소죠, 명소. 네. 예전에 갔던 기억이 났는데, 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리적으로 고산 쪽이다 보니 네. 제주시에서는 사실 좀 먼 감이 없지 않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주 10경 중에 제 2경이죠. 사봉낙조. 사라봉의 저녁 노을 또한 되게 유명합니다. 사봉낙조, 네. 사라봉의 저녁 노을. 네, 이제 신제주권에서는 이제 네. 2호 태우 해변이 맞아요. 노을 맛집으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맑은데. 네, 그래서 이제 요 인근에 이용을 하시면 네. 오늘 같은 날, 오늘 노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이제 날이 맑아지고 지금 네. 굉장히 네. 청명해졌잖아요. 네. 빛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노을이 아주 예쁠 것 같으니 오늘 저녁은 노을 구경을 한번 해보시는 해보셔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오늘 아까 오렌지존 얘기하니까 우리 0606번님이 중앙여고 근처 주택들 지붕이 주황색인 집이 많대요. 저는 그 동네가 떠올라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네. 동네 주민들만 아시는 거네요. 그럴 꿀팁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아마 도시 계획적으로 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황색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인근에서 그런 정서가 이렇게
뭐 받쳐졌는지 그건 좀 아니면 확인을 한 해봐야 곳에서 되겠어요. 같이 공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게 아무튼 뭐 허가가 있어서 네. 예,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지정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지구라 가지고. 네, 네, 그래요. 어쨌든 주황색 집이 많대요. 네. 지붕이, 맞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지붕 색깔에 따라서도 느낌 네, 이게 도시 달라지잖아요. 경관색인데요. 이제 네, 동유럽 같은 데나 유럽에 가면 네, 이렇게 위에 그 경관 볼 수 네, 있는 위치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주황색 네. 도시 그다음 뭐 산토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희고 붉은 네. 푸르색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네, 그건 이제 지정된 색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주 장관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색깔로 가봐요? 어디로 가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제주를 대표하는 어떤 명소라면 사실 바다잖아요. 바다. 근데 가만히 보면 바다색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오늘 이제 여름이다 보니 바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제주도는 다양한 바다색을 가지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나누어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밑에 모래인지, 그 다음에 현무암인지,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수심이 따라서도. 얕으냐 깊으냐에 따라서도 바다색이 좀 다르게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컬러를 공부하던 시기에 제주의 바다색에 대해서 이제 계절별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계절별 차이를 사실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대요. 근데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건 5분만 가면 현무암이 깔려있는 그 검푸른 바다고 네. 또 3분 지나면 모래가 깔려서 에메랄드빛 바다고 네.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어느 계절의 특정 바다색이 바뀐다는 사실 좀 체감이 어렵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시고 이제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더니 네. 그 말이 뭔지 아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타 지역 분들은 네. 계절별로 바다색이 좀 다른 느낌인데 우리는 사실 동서남북으로 조금만 사계절 고개를 다 다르니까. 움직여도 네. 바다색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바다색, 이제 관광객들이 가장 열광하는 바다색은 사실 에메랄드빛 바다죠. 에메랄드빛 근데 바다. 에메랄드로 보이는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물은 사실 투명한 색인데 네. 이제 햇빛이 물 속을 통과하면서 어떤 색을 흡수하고 반사하느냐. 그다음 밑에 이제 깔려 있는 모래나 어떤 이제 토양이나 이제 네. 돌이 이제 무엇을 반사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해 깊은 바다는 사실 어떤 색을 띈다기보다는 되게 검푸른 바다빛인 건 맞아요. 좀 깊숙이 무섭죠. 들어가서 흡수가 되어서 나머지 색이 반사가 안 되기 안 때문에 돼서 그런 거고요. 검푸른색. 에메랄드빛 바다는 모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랑 그다음에 이제 물이 푸른빛을 반사를 시키면서 네.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제 이게 융화가 되면서 색이 보이는 색이 좀 에메랄드빛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제 봄 되면 좀 플랑크톤이 번식할 때라 좀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은 이제 각도가 해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직각으로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 좀 푸른빛이고 가을 겨울은 이제 그 표면에서 반사돼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빛이 반사돼 버려가지고 이제 푸른빛 보다는 이제 검은빛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체감상 보는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내가 늘 가는 바다, 그 다음에 제주도 내 다른 바다들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면 정말 이렇게 색이 정말 이렇게 다양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익숙했던 번째 곳인데. 그러면 네. 에메랄드빛 바다를 먼저 추천해 볼까요?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동쪽은 월정리 쪽이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협재해수욕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도 제주 와서 이 월정 바다 가고 협재 가면서 와 이런 바다가 있나. 네. 진짜 뭔가 땅나라에 와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그래서 예쁘죠.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요. 네. 동남아의 에메랄드 바다를 보고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네. 보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제주도에서 온다고 한대요. 동남아 가서도 이 정도는 우리 뭐 집 앞에 바다가 훨씬 예쁜데 뭐 이런 식이라더라고요. 맞아. 거기 가서 감흥이 없어요. 네네네. 네, 워낙 예쁜 곳에 사니까. 네. 그렇네요. 에메랄드 빛 바다 네.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네. 시원해질 것 같고. 그럼 같은 바다라도 에메랄드 빛이 있고 약간 좀 화이트 빛이 나는. 화이트빛이 나는 곳이 있을까 네. 싶지만 네. 이제 들어보시면 우도의 산호해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거긴 이제 하얀모래 해변이라고 해서 서빈백사라고 불리는데요. 네. 조류 중에 이제 홍조류,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산호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돌처럼 굳어서 탄산칼슘 때문에 이제 하얗게 이제 깔려 있거든요, 모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홍조 덕분에 이제 세계적으로 학술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덕분에 이제
쪽 바다 쪽이 이렇게 하얀색 백사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흰빛의 이제 바다를 많이 볼 수 있고 조금 내려가시면 에메랄드빛이 이제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죠. 네. 이 진짜 우도 산호 해변도 네. 뭐 장관이죠.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저도 우도를 한번 가볼까. 안 간지 좀 오래됐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안 가봐야 가봤네요.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특히나 이제 예쁘다고 네. 그 홍조를 가지고 나오시면 큰일 법적으로 납니다. 제재를 받기 때문에 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주의를 주셔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이번엔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화이트의 반대, 블랙, 블랙이죠. 블랙으로. 네. 예, 블랙 해변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검은 모래 해변 삼양에 있습니다. 삼양해수욕장. 네. 여기서 찜질도 하잖아요. 네. 검은모래 찜질. 이게 이제 토양의 차이인데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붉은 흙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해변이 있는 것처럼 블랙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검은 모래 해변은 이제 모래 자체의 특징 때문인데요. 네. 모래가 이제 해안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화산암이 이렇게 침식 작용으로 깨어져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네. 그 안에 물질이 규산염 광물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모래 자체가 이제 검은빛을 띠고 있어요. 철분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분 때문에 이제 그 모래에 몸을 파묻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제 뭐 넣어서 이렇게 찜질을 하게 되면 네. 관절염이나 신경통, 맞아요. 피부염 등이 누그러진다고 해서 네. 여름에 검은 모래를 가시면 유독 찜질하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네.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또 너무 오래 하거나 이러면 또 안 좋다고 하죠. 네네네. 잘 지켜가면서 본인의 하셔야 이제 되겠어요. 체력 상태에 맞춰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해가 늦은 시간쯤 너무 뜨거울 때 가시면 더우니까요. 네. 한 3시 이후 도민들은 이제 언제나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시기에 좀 가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살뜸이라고 하는군요. 제주어로 네네네. 모살, 모래니까 모살뜸. 그래요. 검은 모래 해변, 삼양. 해변 축제도 열리곤 하는데 그래요. 블랙존. 그래서 제주에는 그러고 보니까 화이트존, 블랙존, 또 이렇게 오렌지존, 네. 또 레드존 이런 네. 식으로 오늘 좀 컬러별로 우리 제주의 자연 우리 어쩌면 참 일상이고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맞습니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네요. 이외에도 컬러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제보해 주시고 네. 함께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컬러 명소들 좀 소개해 주셨는데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풍토색 때문에 제주의 지역색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 내륙 지방과 비교하면은. 그래서 저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후라던가 토지, 바람, 태양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 저희가 풍토색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 지난달에 안동을 갔다 왔는데요. 네. 안동이 한옥마을로 되게 네, 유명한 네. 곳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늘 그 돌담, 저희 현무암으로 된 돌담을 보다가 거기 가서 황토 베이스의 돌담을 보니까 또 굉장히 이색적인 거예요. 황토벽. 네. 그래서 사람이 그 환경이 주는 게 굉장히 크구나. 네, 네. 늘 제주도의 돌담을 볼 때는 익숙해서 그렇게 대단한지 잘 몰랐는데 관광객들은 그 돌담을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반대 입장이 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하는 어떤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네. 제주의 아름다운 색이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몇 다른 배 더 풍경. 감동적인 자연색을 보실 수 있죠. 눈을 떠야겠군요. 우리가 그럼요. 진짜 제대로 된 눈을 좀 떠야 되겠습니다. 그런 네. 안목들을 이 시간에 또 우리 또 컬러 전문가시니까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 주제 혹시 있어요? 다음 주는 그 미술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컬러로 작품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하인드 컬러 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하인드 컬러라 너무나 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뭔가 미스테리도 있을 것 같고 네.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에 요런 또 파헤치는 즐거운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 컬러 스토리, 네, 컬러의 비밀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오늘도 제주색지연구소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이유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